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후보자 상호 토론은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후보자 공약 발표는 2분 30초를 보장해드리고요. 이후 두 개의 질문이 1분, 답변은 1분 30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 발언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우선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발언이 이어지면 제가 나서서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연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시작 연설 듣겠습니다. 계양구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요즘 참 어렵지 않습니까? 물가는 천정부지고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경제 한마디로 폭망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위기입니다. 내일 전쟁 나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험악합니다. 세계에 자랑하던 민주주의, 지금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저는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2년간 정말 대한민국은 많이 변했고 모든 상황들이 악화됐습니다. 좋아진 게 없습니다. 이제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하는 그날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에 반하는 세력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저 이재명 우리 계양구민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지역사회 발전, 특히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본 산업들의 유치, 또 정주 여건 개선 같은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일을 저희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1번지 계양이 이제 경제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시작 연설 들어봤고요. 기호 2번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시작 연설 이어가겠습니다. 네, 계양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몇 달 동안 두 발로 계양의 전 지역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민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25년간 계양에는 지역 발전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계양의 정치인들이 도대체 한 게 뭐냐? 이구동성으로 주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말로는 잘합니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지만 계양의 교통, 주거, 교육, 문화 나아진 게 없이 점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 원희룡은 일하러 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험을 살려서 저는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선거 때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하는 성과를 가지고 주민들 곁에서 늘 정직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양 발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네. 자, 두 후보의 시작 연설로 오늘 토론의 문을 열었습니다. 공통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유권자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주제와 질문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질문과 의견이 저출산, 저출생 문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은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고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2만 명으로 40만 명 선이 무너지며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157개교나 된다고 합니다. 해외 전문가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그 해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답변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이전에 우리 계양구가 인천에서 0.5%대의 가장 낮은 출산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양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것과 원인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통,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고요. 제가
추진하는 것처럼 전국 최초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시범지구를 만들어서 상급 학교로 나가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필요가 없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혼을 망설이고 출산을 망설이는 우리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해서 저는 주택 마련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평생 임대주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내 집 마련의 선택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고요. 지금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것처럼 늘봄 교실을 늘려서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대학까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25년간 정체된 개양 발전, 바로 네. 이것을 해결해야만 저출산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답변도 듣겠습니다. 네, 우리 토론 주최 측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저출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구체적 정책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까? 내 노후는 우리 아이들이 책임을 질까? 또는 혹시 우리 자식들이 내 노후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나 기근 중에도 사실 자녀를 포기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자녀를 포기하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소득 격차 양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기회와 자원이 공정한 사회로 변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나보다는 더 잘 살 것이다. 내 미래는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민주적인 국가, 기회가 공정한 나라, 그리고 특히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기 불안이 계속되면 아마 출산율 문제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출생 지원 또는 주거 지원 그리고 노후 지원과 같은 각종 정책들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1+1 정책이라든지 두 자녀에게는 24평, 세 자녀에게는 33평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두 분의 후보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제 각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던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고 답변은 1분으로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먼저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체적 정책으로는 출생에 따른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양육, 보육, 교육 등의 부담들이 있을 수 있고 주거 부담을 줄이는 게 있는데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1억 플러스 1억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원희룡 후보는 그건 아니다.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본인도 부모에게 월 100만 원씩 지원하자고 하는데 좀 모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저희의 공약을 정확히 잘 모르시고 단정을 지으시는데요. 저희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모든 단계에서 저희는 적절한 지원을 국가가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 단계, 아이들 양육비 단계,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 그리고 아이들이 사회 진출할 때의 취업, 자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생애 주기별 지원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더 증액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단편적으로 뭐 몇 억씩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주거, 교육, 양육,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사회 진출, 일자리 마련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서 공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책 협조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듣겠고요. 원희룡 후보가 이번에는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양을의 출생률이 가장 낮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 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주 뚜렷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2년간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출생률 문제는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각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야 되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전국적 현상인 것이고요.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정 선거구 단위로 또는 광역지자체 구 단위에서 뭔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 지역의 출생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사실 물어본 내용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돈으로 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면서 대선 후보 토론회 때는 본인도 월 100만 원씩 부모들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금전 지원하는 건 괜찮고 다른 후보, 나경원 후보나 제가 지원하는 건 왜 안 되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대답을 하셔서 좀 아쉽긴 합니다. 예, 답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공통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의 일터가 서울 등 인근 도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여건은 갖춰 있어야 하는데요.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는 곳도 있지만 열악한 경우가 많고 특히 계양구는 그 불균형이 더욱 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도 간 교통 여건의 불균형 문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양구민 모두가 느끼시는 것처럼 저도 매일 출근합니다만 정말로 교통체증으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계양은 사실 인천과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관문이라서 통과 교통량도 사실은 많은 데다가, 계양 지역 내에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는 바람에 다 이 직장을 사실 외지로 많이 구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좀 구조적인 개선책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긴 한데, 지금 당장 이제 교통난에 대한 해소책이라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GTX D 노선의 이제 Y자형 이걸 지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만 조속하게 시행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지금 해야 될 과제는 예타 면제를 우리가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공항철도의 직접 연결은 지금 진척은 되고 있는데 좀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계양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9호선 연장이나 또 대장 홍대선 연장을 반드시 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전 서운동 일대에 이제 전철역을 신설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경명대로 확장이라든지 네. 또 계양 IC와 장수 IC 구간을 지하화해서 현재의 구조적인 체증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천의 교통 여건 불균형 해소 방안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계양 신도시의 개발을 계기로 해서 지하철 노선 두 가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9호선을 김포공항에서 계양 신도시, 동양동, 박천역 이렇게 해서 인천 1호선과 연결시켜야 되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현재 착공 확정되어 있는 부천 대장에서부터 서운, 작전 서운, 작전 이렇게 해서 가정까지 인천 2호선과 연결시킴으로써 바둑판으로 동서와 남북축들을 연결함으로써 편리한 환승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자차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막히고 있는 이 계양 장수 IC 부분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지하화를 빨리 시켜야 됩니다. 이런 교통 문제 또 지금 GTX도 말씀하셨는데요. 계양 체육공원의 국제적인 센터로의 발전 계획과 함께 GTX역 정차역 추가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제가 석 달 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도권 교통 인프라 전체를 제가 설계하고 추진하다 왔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서 제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선거 공보물에 이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질문 하나씩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원희룡 후보가 먼저 해주시죠. 자,
지금 지하철 2호선, 9호선, GTX-Y 또 계양장수 지하고속도로 말씀하셨는데 네. 지난 2년 동안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기관 협의나 추진 사항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2년 내내 이 모든 것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였는데 네. 저와 협의를 한 적은 없는데 어디 가서 누구랑 협의를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역의 계양 테크노밸리는 LH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LH의 교통망 확충이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GTX 노선이나 철도, 광역철도망에 대해서는 이제 차관하고 한번 유동수군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외에도 좀 자세히 좀 언론 보도 이런 걸 찾아보시면 꽤 많을 겁니다. LH하고는 꽤 여러 차례 만나서 지금 대장선 연장을 많이 논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얘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어디 페이스북에 쓰셨던데 그런 허위사실 공표하시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부 용역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한 게 없다. 뭐 성과가 없다고 하면 제가 조금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2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발언 마무리 하신 걸로 치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질문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정치인들은 약속을 많이 하죠. 꼭 약속을 지키겠다 이러시는데 국민의힘의 일종의 전매 특허랄까 이런 게 약속 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현재 할 수 있는데 또 공약을 해요. 대선 공약했으면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9호선 연장을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지금 약속하셨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설계해야지, 검토해야지, 그 몇 년씩 걸릴 텐데 어떻게 내년에 착공합니까? 답변하시죠. 예, 좋습니다. 짧게 답변하고요. 아까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9호선은 지금 김포공항 지하에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지하에 터널 두 가닥이 이미 쓰이지 않는 채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는 인천공항 고속철 노선으로 직결하도록 쓰고 있고요. 하나가 비는데 이것을 고양으로 가져갈 거냐 이쪽 박천 쪽으로 가져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를 거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쪽으로 연결할 거고 여기 3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설계나 예산은 비교적 간단하고 특히 예산은 계양 네. 신도시의 LH의 이 개발 이익으로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와의 내부 검토를 마친 사항입니다. 예. 답변 다 하신 거죠? 네. 예. 잠깐 자, 시간 아까 남았기 때문에요.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아까 유동수 의원이 차관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허위사실 공표 예, 여러 번 마무리해 이미 주시죠. 기소되셨는데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유동수 의원실에서 국토부 짧게 해주십시오. 국장인지 차관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차관으로 저는 기억하고요. 같이 만나서 예, 논의한 예. 거 맞습니까? 그 사안은 이번 그에 대한 질문과는 추진 상관이 사항은 없으니까 거기까지 장관이 진행하고 모두 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요. 네. 계양 이 3기 보고를 받았어요, 신도시나 보고를. 3기 신도시나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나 LH 사장과 네. 유동수 의원이든 이재명 네, 후보든 이재명 후보가 여기 대해서 짧게 협의한 바가 얘기하고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잘 모르신다면서 아니 그 유동수 의원실에서 만나서 협의했고요. 그게 아마 어디 보도에도 나와 있을 테니까. 아니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했냐고 자, 물어보지 여기까지 않습니까? 듣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했다니까요. 같이 유동수 자, 의원실에서. 공통 질문과는 지금 관계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수 여기까지 의원이 듣겠습니다. 한 거를 지금 아니 얘기하는 게 의원실에서 아니지 같이 않습니까? 만났다고요. 같이 만났다고요? 같은 층에 있어요. 네, 의원실이. 후보님 예. 여기까지 그 사안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에 대해서 다 그렇죠. 책임지실 수 있겠죠? 자, 확인해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네. 공통 질문 두 번째까지 저희가 소화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이야말로 유권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토론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공약 이야기입니다. 2분 30초간 준비한 공약을 듣고 관련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첫 번째 공약 발표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우선 저의 공약은 크게 4가지가 골자입니다. 이미 여러분께 전달된 이 선거 공보물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위에가 제가 한 각 분야별 공약이고요. 요 밑에가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공보에 제시한 공약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바로 누가 계양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양 주민들의 가슴속에 그동안 한으로 쌓여있던 주민들의 갈증을 실제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첫 공약은요. 지하철 9호선의 동양동 연결, 그다음 지하철 2호선의 작전 서운동 연결 이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계산 이동의 극동 아파트 주변, 그다음 계양 이동의 이막역 서측 및 병방동 등의 재개발 재건축을 재정비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서 국비 1,0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용도 지역 자체를 상향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을 제가 직접 명예추진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험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는 교육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상급 학교로 가면서 청라라든지 부천 중동, 심지어는 목동이나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서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유망한 그러한 교육 내용을 지원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들 그리고 소득이 충분치 않은 가정들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시범지구 전국 최초로 지정하도록 이미 교육부 장관과 기초협의를 마쳤습니다. 이곳 계양을 지역에 저도 사실 공부를 해서 시골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요. 저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미래의 자기 인생을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양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요 공약은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갈 문화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스타필드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전용 수영장, 아이들 키즈카페가 있는 문화센터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의 후보에게 주질하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할 텐데, 저희가 발언 순서와 시간을 공지를 했습니다. 이걸 꼭 지켜주시고 발언 내용에 대해서 사안과 별개의 얘기를 하시는 거야 후보들 마음입니다만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의 공약 2분 30초 들어봤으니까요. 관련해서 두 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이재명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 주시죠. 네, 지금 자꾸 저희는 본인은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또 저도 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유동수 의원이 갑 지역이고 제가 을 지역이라 함께 계양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H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서 저희가 협의하고 내용상 보고도 받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건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지금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언론에 보도된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께서 이제 주장하시는 것, 공약하시는 것 중에 보면 지금 국비 1,000억을 확보하겠다. 지구마다 1,000억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정부 예산이 없어서 지금 R&D 예산 삭감하고 지금 서민 지원 예산도 다 삭감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계양 지역의 특정 지역 개발에 1,000억씩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현행법에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이막역 서측에는 막다른 골목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아파트가 7개가 엉켜 있습니다. 그다음 계산 이동에 가면 극동 아파트, 삼환 아파트, 영동 아파트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민들 자부담으로는 도로나 이런 공공시설을 할 돈이 안 되고, 특히 이 지역은 자기 부담금 때문에 주민들이 꺼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1,000억은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특별 회계들을 갖고 와서 국비는 1,000억 원까지, 그리고 지방 매칭으로는 300억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와서 주민들 자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그동안 10년 전에 무산되었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합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거의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거 좋고 법적 근거 있는 거 좋은데 실제로 그 예산을 조달해서 집행할 수 있냐는 거죠. 답변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제가 국토부에 이미 질의를 해서 공문을 받아서 해당되는 재개발 추진위원회에게는 공문을 이미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 공문을 이 자리에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은 궁금해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문을 국토부의 회신 공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수백 군데가 있는데 1,000억씩 주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며 여기 지역만 1,000억 주고 딴 데는 안 주겠다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재정비 촉진도 불가능해요. 이재명 후보의 두 번째 질문 촉진지구로 지정돼야 되고요. 거기에는
요건이 자, 마이크 필요한데, 내렸습니다. 네, 우리 임학동, 병방동, 계산이동은 예. 이 요건에 이재명 후보 질문해 주시죠. 두 번째 질문.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의 재정비 지구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뉴타운도 일종의 재정비 지구 아니었나요? 근데 거기도 1,000억씩 지원할 수 있고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한 20년 지난 다음까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한 지역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지원한 게 대부분이고요. 다 합쳐도 수십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양 지역에만 한 지역당 1,000억씩 지원을 하겠다. 정부 지원을 받겠다. 저는 이게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게 결국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죠.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하고 재정을 확보해서 실제로 가능하냐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것도 일종의 국민들을 현혹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네, 질문하시죠. 25년까지 지하철 9호선 착공하겠다. 불가능하잖아요. 왜 그런 식의 허위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거에 대한 답변을. 네, 짧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는 전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과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정비 촉진 지구로 50만 평 이상의 지구를 한꺼번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하겠죠. 아닙니다. 거기에는 개별적인 재개발, 재건축들이고 여기에는 통합 재개발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있어서 국토부 공문을 저는 주민들에게 제시를 이미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9호선 연장에 대해서 지금 착공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LH 만나보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까 자꾸 허위 사실 얘기하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후퇴하시는데 저는 LH 사장 및 이 지역의 부천 대장 개발 본부와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네. 지하, 김포공항 지하에 있는 그 가닥선을 이용해서 3개 역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5년 착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를 거쳐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직접 확인하고 협의를 하고 일을 하는 길을 아는 사람과 말로만 하고 전혀 시도도 안 해본 사람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예, 원희룡 후보의 하려면 발언 보장해드리겠습니다. 10초 마저 쓰시죠. 말로만 하는 사람과 이렇게 발로 뛰고 정직하게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계획을 예. 내세우는 후보와의 차이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질문 이제 이후에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분 30초의 시간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생은 파탄 지경이죠. 물가는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근데 소득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나쁜 것은 시장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라고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부의 역할 또 국민이 위임한 권력 행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행사해야 될 권력을 포기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골목이 죽어가고 있고 서민들이 정말로 소득 부족으로 소비도 못하고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가구당 100만 원 정도를 지역화표로 지급해서 각 지역 골목에서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줄어든 국민들의 소득을 보존해 줄 수가 있죠. 이게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 화폐로 사용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내일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 특히 골목 상권이 어려운 분들이 저는 매출이 좀 늘어나서 좀 뭐라 그럴까 잠깐 한숨을 돌릴 수 있겠다. 세 번째로는 사실 돈이 돌지 않아서 경기가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국민의힘 측 정권이 부자들 세금을 대대적으로 깎아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세금 깎아준다고 그 돈 쓰지 않습니다. 그냥 더 쌓일 뿐이죠. 근데 서민들에게 그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않고 서민들을 지원하면 서민들은 다 돈을 씁니다. 그럼 돈이 돌죠.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 수입도 늘어나죠. 일부에서 뭐 물가 걱정하는데 뭐 물가가 약간 영향은 있겠지만 그 외 경제 성장 효과라든지 골목상권 지원 효과라든지 우리 국민 대다수의 소득 지원 효과 이런 거에 이 순기능에 비하면 네. 이 역기능은 매우 적다. 종합적으로 매우 유용한 정책이라 지금 즉시라도 정부가 맘먹고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의 공약, 첫 번째 공약 시간 2분 30초 들어봤고, 이제 관련해서 두 번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원희룡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30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죠.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국회의원 당선되실 때 규련 탄약고 이전도 약속하셨고 네. 김포공항 이전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선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사실 이게 매우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이고 계양구 단위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김포공항은 수도권 서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매우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 편익 기능도 있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저는 영종도에 있는 공항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지역을 첨단 산업 부지로 개발해서 우리 수도권 서부 지역에 우리 산업 기반으로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네, 질문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아니 지금 남 대답하는데 그래도 중간에 그 아니, 답변은 말씀하세요. 보장을 말씀하세요.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다 대답하고 해야지. 질문의 개수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를 네. 쓰신 걸로 말씀하세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다시 답변하시죠. 좀 리셋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리는데 끊어버리면 맥락이 끊어지잖아요. 어쨌든 김포공항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몇 개월 만에 뭐 했냐 이렇게 말하면 그 사이에 구체적 성과가 없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리 선거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노력할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규련 탄약고 문제는 계속 저희가 정부기관이나 또 계양구 또 인천시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는 이전하는 게 바람직한데 쉽지는 않다 현실적으로 지하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현대화하는 것도 예. 그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발언 시간 1분 30초를 저희가 거의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드리면은 주도권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 한번 넘겨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 시간을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를 지금 소비하신 거고요. 네. 하나의 질문을 더 남겨 있으니까 1분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질문을 하나로 정리해서 좀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자, 똑같은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자, 김포공항 이전 주무장관이 국토부 장관입니다. 2년 내내 제가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을 꺼내본 적이라도 있는지 전혀 협의가 없는 공약을 그것을 온 국민 특히 계양 주민들에게 공항 인근 주변들에게 그것을 마치 할 것처럼 표를 받아놓고 그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마디 협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두 번째, 규련 탄약고 이번에도 지금 이전하겠다고 하시는데 2년 전에는 지하화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전을 공약하는 상대 후보에다가는 이전하는 장소를 얘기해달라 네. 그러셨는데 이번에 규련 탄약고 이전하는 장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25년까지 지하철 9호선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는데요. 법률 절차를 거치는 행정 절차를 거치는데도 내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 점은 나중이라도 우리 지켜보시는 우리 계양 국민들께서 한번 확인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따져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25년까지 행정 절차상, 법률상 착공이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니까 나중에 착공 이렇게 주장하셨다가 나중에는 착공 추진으로 이렇게 표현을 바꾸신 것 같던데 뭐 그것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약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저는 이게 이전이 아니고 이렇게 현대화 점 이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은 실제로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 탄약고를 받겠어요. 또 이 근처에서 필요한 군사시설입니다. 이전을 추진해 보되 그게 사실은 매우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하로 묻는 현대화를 하는 게 현실적 대안일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관련 기관들과 협의도 하고 논의도 네. 하고 뭐 제가 힘이 없어서 장관하고 직접은 얘기 못했습니다만 관련 기관들의 질의나 협의도 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국방부랑도 협의 안 예. 했죠? 자, 질문은 모두 소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2개의 공통질문이 남았는데 세 번째 공통질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계양구 인구는 최근 4년 사이에 누적으로 총 23,024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세대 수는 2,349세대 증가했으며 세대당 평균 인구는 0.23명 감소해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1인 가구 등 소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계양구의 실업률은 5%로 같은 시기 전국 평균 2.8%, 인천시 평균 3.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누구나 머물고 싶은 정주도시 계양구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계양구의 인구 유출 문제는 사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지역에서 정말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생활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수익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곳으로 많이 오겠지요, 오히려. 근데 주거 환경도 그리 좋지 않고 또 교통 편의도 그렇게 좋은 편은 또 아니어서 매우 진입 요소가 적은데 특히 문제는 자족 기능이 매우 약해서 이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계양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마침 계양 테크노밸리를 현재 개발 중이기 때문에 계양 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고 특히 철도망 확충이 중요하겠죠. 거기다가 도시 첨단 산업 단지로 지정을 해서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거기서 우리 지역 주민들 일정한 부분까지는 우선 고용을 좀 요구하든지 협약을 좀 맺든지 해서 할당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 환경도 매우 안 좋아서 재건축, 재개발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일 테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 문화 환경도 매우 안 좋은데 교육 문화 환경 같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계양구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의 1분 30초 답변 듣겠습니다. 예, 교통 여건과 좋은 주택 여건 당연히 갖춰야 되고요. 또 계양 신도시를 미래형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나고 자란 또 여기에 들어온 인구들이 좋은 주거 환경 속에서 일자리를 집 가까운 데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의 미래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요. 근데 가장 제가 우리 주민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상급 학교로 가면서 사교육에 의존하려고 해도 학원 하나 변변하게 없고 또 사교육에 의존하려니 부담이 너무 큰 이런 학부모들의 좌절과 우리 아이들의 막막함, 이 점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빠른 인구 유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가 이미 국제교육특구로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림의 떡으로 아직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을 내용을 채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교육비 경감 시범지구를 우리 교육부와 1차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을 해서 자기주도 학습센터 그리고 아이들의 출결 상황과 학습 진도를 체크해주는 공공도서관 그리고 앞으로 한류 문화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캠퍼스, 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서운단지 중심으로 유치함으로써 교육하기 좋은 그러한 계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공통질문 세 번째에 대한 두 분의 답변을 들었고 이제 질문 하나씩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원희룡 후보 먼저 해주시죠. 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계양 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 대책 또는 좋은 기업 유치를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여기에 대한 담당 부서들이 국토부에 다 있습니다. 이게 이 도시에 대한 앞으로 미래 도시 개발도 있고요. 네. 계양 신도시에 대한 주무부서도 전부 우리 국토부일 뿐만 아니라 AH도 국토부와 늘 업무 협의를 하면서 이 모든 걸 추진하고 있는데 질문 주시죠. 협의한 사실이 없어요. 뭘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원희룡 장관님께서는 계양 테크노밸리 착공식 때 안 오셨죠? 차관이 왔죠. 아, 그러니까 안 왔잖아요. 저는 그때 부산 자, 갔습니다. 여하튼 답변을 하십시오. 잠깐 제가 얘기할 때는 좀, 네. 일단 계양 테크노밸리는 지금 현재 착공해서 산업단지로 또 주거단지로 개발 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에서 공업단지 물량을 확보를 해야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다 국토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인천시에 물량 확보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정은 가능할 겁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꾸 말씀하시는 지금 질문을 하실 수 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지금 이 계양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를 위해서 대신 뭘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으로 공식 질문을 대체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그러면 네,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자, 이재명 후보 그렇다면 질문 공식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계양의 발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로 좀 막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발 제한 구역 문제, 군사 보호 구역 문제, 수도권 정비법 같은 3중 규제예요. 이 중에 혹시 장관 시절에 계양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연구해 본 게 있는지 아니면 아무 관심 없다 갑자기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이카오라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한국 대표입니다. 여기 회의 가서 김포공항과 전국의 공항 주변에 고도를 제한을 낮출 수 있는 그 안을 제시를 해서 현재 관계 당사국들의 비준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되게 되면 현재 항공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현재의 항공으로 인한 고도 제한은 늦어도 28년까지는 저희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 밑바탕 작업을 다 했고요. 그다음 우리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수도권 외에는 사실 100만 평 이하는 모두 도지사들에게 맡겨놨고요. 획기적으로 이미 풀었습니다. 수도권이 문제인데 수도권은 국책사업지구를 지정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한 없이 풀 수 있도록 이미 제도를 다 고쳐놨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양 역세권, 계양 신도시, 그다음 이 탄약고가 있는 규련지구를 묶어서 국책사업지구로 만들므로써 이 주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풀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질문 하나씩 소화를 했고요. 네 번째 공통 질문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계양구에 따르면 계양 테크노밸리는 약 333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고 첨단 산업을 유치해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근 부천 대장 신도시와 달리 철도망 구축 계획이 없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수도권 규제로 인천 공업지역 총량이 제한되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업지역을 해체하는 재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해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관련 답변 1분 30초로 원희룡 후보에게 먼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계양 지금 신도시에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 지구들이 그냥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창고형, 물류형, 기존의 산업단지형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미래 첨단형 그리고 문화 컨텐츠형 이런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AI라든지 지금 송도지구와 연결된 바이오 그리고 부천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된 한류 디지털 컨텐츠 이 부분에 대한 특구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이 첨단 산업 지구 지정은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에 대한 국책 사업 차원의 반도체 벨트와는 다른 AI 벨트의 조성이 필요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주택 계획이
우리 이전 국회의원 시절에 최소형 너무나 작은 임대 아파트들을 꽉 채워놨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복지시설로는 그 임대 아파트가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첨단 산업지구에 가장 초소형 뭐 11평 이런 임대 아파트들이 70% 이상 들어오게 되면 정주 여건이 예. 그에 맞는 고급 중급 인력들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획기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계양 테크노밸리 성공적 조성 방안 이재명 후보의 1분 30초 답변 듣겠습니다. 네. 사실 계양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원희룡 후보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신청된 기업들을 보면 주로 물류단지 이런 쪽이 많다고 합니다. 첨단 산단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거기다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착공이야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9호선 연장이나 대장 홍대선 연장 같은 그런 조치는 반드시 또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그 점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저는 아리백 산단으로 저는 조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리백은 최근에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이기도 하죠. 국내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앞으로 수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인천에는 서구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대규모의 이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고 또 지금 아라뱃길 인근으로 어느 정도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를 아리백 전용 산단 형태로 가면 네. 수출 기업들의 생산 기지나 또 연구 개발 기지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나중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양 테크노밸리 성공적 조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고요. 이제 질문을 하나씩 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의 질문, 답변 1분. 먼저 이재명 후보 먼저 해주시죠. 이건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원 후보님 공약에 보니까 계양 테크노밸리를 계양 역세권과 함께 국책 사업으로 통합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양역 중심으로 개발하려면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돼야 되고 계양 테크노밸리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계양역 인근을 개발하려면 무슨 행정계획이나 또는 연구 용역 이런 것만 해도 몇 년씩 걸릴 텐데 네. 그 시기를 어떻게 맞추는 게 가능하죠? 예, 지금 제가 동양동 해모로로 이사를 갔거든요. 제 아파트 바로 그 담장 안으로 사실은 주택지구 네. 그 계양 신도시 일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양 신도시라는 것은 기반 시설과 일부 주택만 지어지고 있지 여기에 과연 어떠한 내용의 산업을 채울지 그리고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규련 차량기지 그리고 조금 가서 계양 역세권 그다음 지금 계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외 공연장을 저쪽 청라에다가 넣을지 계양역 주변에다 넣을지 이런 것들이 인천시 및 국토부와 국방부와 협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수도권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황금의 기회의 땅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파편, 그러니까 단편 조각조각 개별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전체로 묶어야 되고요. 묶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로 통째로 그린벨트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에 대한 우리 정부 규정은 다 만들어 놓고 제가 나왔습니다. 네, 답변 거기까지 듣고 이번엔 원희룡 후보가 질문 하나 할 수 있습니다. 해주시죠. 지금 서부 쓰레기 매립장과 이 아라뱃길 옆에다가 태양광을 해가지고 아리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겠죠. 오히려 이런 기후 변화에 조응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선 수도권 원패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라뱃길 주변을 태양광 벨트로 비닐하우스처럼 채우는 것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답변 주시죠. 강행하실 건지요? 질문 주시죠. 질문. 거기에 대한 답변 원하시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흉하게 만들어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고 쓰레기 매립장만 해도 상당한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통합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병행해서 할 수는 있지만 왜 굳이 그걸 통합을 합니까? 필요하면
통합적으로 예를 들면 이 근처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보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정상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하고 지금 계양 역세권 개발을 저는 이게 국책 사업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익이 되는 개발 사업이 국책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뭐 된다고 치더라도 전혀 착수도 안 된 이 사업들을 이미 착수해서 한참 진행 중인 이 사업하고 통합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예. 그 말씀은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대답을 아니. 10초만 할까요? 아니, 안 됩니다. 자, 이후에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다시 한번 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공통 질문까지 모두 소화를 했고요. 이제 남은 순서가 2분 30초의 두 번째 공약 발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라도 관련 내용이 나오면은 질문 2개 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분 30초간 두 번째 공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계양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직주 근접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는 곳 가까이 직장이 있지가 않고 또 지역 내에 산업 경제 기반이 부실하기 때문에 다 외지로 나가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주거 생활 환경이 뛰어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서 주거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또 문화체육시설 등을 대규모로 확보해서 좀 정주 여건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 중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내 산업 경제 기반을 직접적으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지금 서운산단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개발 중인 계양 테크노밸리를 저는 제2 판교 테크노밸리 또 판교 테크노밸리를 관할하면서 개발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를 판교밸리처럼 만들 수 있다면 이 지역도 사람들이 떠나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유입되는 곳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이 일종의 전통산업이나 아니면 성장성, 미래성이 좀 부족한 기업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들로 채워질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지금 18부두 인근의 대규모 공업단지들이 지금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을 해제하고 공업지역을 계양 테크노밸리로 옮기면 첨단 산업단지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행정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지연되는데 저는 점진적 순차적으로라도 신속하게 첨단 산업단으로 지정해 줘야 첨단 미래 산업들이 입지할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금 3기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소위 철도망이 없는 신도시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이건 정부의 실책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대장 홍대선의 연장 문제나 또 원희룡 후보께서도 제시하고 계십니다만 9호선 연장 등으로 광역 철도망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리백 인증 산단으로 만드는 거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우리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재건축 사업 지원도 재개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원희룡 후보의 두 가지 질문 남았는데 이게 이제 총량을 따지는 주도권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1분의 충분한 시간을 활용해 질문하시고 상대 후보가 1분 30초에 답변을 하고 나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질문 1분의 시간, 답변 1분 30초입니다. 원희룡 후보 질문해 주시죠. 제가 질문을 1분? 1분입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님께서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지난 2년간 그와 관련된 활동을 어떤 걸 했는지 역시 국토부와도 전혀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 그와 관련해서 하게 되면 현재 계양산으로 인한 고도 제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 재개발에 따른 국비 지원 그게 되겠냐. 그렇게 해서 현황 파악도 잘 안 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던진 거죠. 이제 1분 30초 답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1년 한 8개월 정도 남짓 제가 계양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또 당대표로 제1야당 당대표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겹쳐 있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제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녀 보지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성 부족입니다. 대개 5층짜리 연립주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곳이 쉽게 말해서 인구 유입 요건이 좀 크지가 않고 유출 여건이 크기 때문에 수요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없어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저는 자체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적률 확대라든지 층수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뭐 아까 말씀하신 계양산성 때문이죠. 산성으로 인한 뭐 높이 규제 이런 것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으로 이걸 해결해 주겠다 이런 약속은 저는 불가능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거야말로 사탕발림 아니냐. 돈으로 뭘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재개발에 돈 대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서민 지원 예산도 R&D 예산도 깎는데 무슨 재개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어요? 예,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희룡 후보의 보충 질문 하나 남았는데 사실상 오늘 토론회에서 던질 수 있는 1분의 질문 시간입니다. 잘 활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2년 동안도 결국 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지금도 과연 사업성이 없으면 과연 뭐 되겠냐 이런 취지여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계양을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구나 아파트 이름 또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건 제가 우리 실무관들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서운동 일대라든지 이런 데 사실은 상당히 재개발 수요 지역이 많고요. 제가 이름은 못 외웠습니다만 해당 지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봤고.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뭘 자꾸 물어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외워놓으셨던 모양인데, 하여튼 본인은. 저는 수차례 만났기 때문에. 네, 답변 시간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방해하지는 좀 마시고요. 네. 하여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확보 문제는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층수 규제 완화, 용적률 완화, 또 정주 요건 개선, 또 주변에. 정말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답변 시간이니까요. 답변을 좀 보장해 주시고 한 10초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언하는데 방해를 하고 끼어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부 돈을 끌어서 갖다 대주겠다. 이런 방식의 사탕발림은 정말 옳지 않다.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층수 규제 완화나 또는 용적률 개선 같은 또는 문화재 규제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방식을 찾아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양구청의 입장이 또 중요하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시청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오로지 국토부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국토부 있을 때 뭐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국토부에서 사실은 계양지역 또는 구체적 지역을 위해서 뭘 했는지 저는 정말로 궁금해요. 네. 자, 답변을 다 하신 걸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희룡 후보가 준비하신 두 번째 공약을 들을 시간입니다. 2분 30초 충분히 활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요. 자꾸 재정으로 뭘 해주겠다. 저는 아닙니다. 재정은 기반시설, 즉 도로라든지 공용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니면 거기에 들어갈 우리 주민들을 위한 체육센터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센터, 복지시설 이런 거를 국비 지원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엉뚱한 답을 안 하고 빙빙 돌리시는데 저는 그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통합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내에서 종상향이 가능해짐으로써 용적률, 건폐율, 고도 한꺼번에 자동으로 풀립니다. 거기에다가 도심 복합 개발이라는 쉽게 말해서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도심 복합 개발이라는 그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용적률이 법적으로는 500% 또는 7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계양산 때문에 그렇게는 못 가고요. 대신에 통합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계양산에 가까운 쪽에다가는 저층 시설 또는 지하 시설을 주로 집어넣고 낮은 쪽에는 용적률과 층고를 올려서 분양할 수 있는 그 지분을 넓힘으로써 사업성도 높이고 또 여기에 있는 세입자들, 영세 상인들 또 나이 들어서 어디 이사 가기도 힘든 고령자들을 위한 우리 복지 부분도 충분히 할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재정비 촉진 지구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자. 그리고 그 공문을 저희가 우리 극동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인우, 사무 이런 그 칠성 이런 7개의 아파트, 그다음 병방 지역, 그다음 우리 서운 중공업 지역 주민들, 현대 작전 아파트 이 주민들에게 이걸 제시를 했더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 협의체를 만들어서 현재 활발하게 소통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이미 많은 곳은 3차례씩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우리 계양을은 본격적인 시대가 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남은 시간에 서부 간선수로 사계절 맑은 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농어촌 공사와. 네. 그다음 우리 요양원에 그 요양보호사들이 너무 많은데요. 수가 올려서 예. 이분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의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의 1분짜리 2개 질문 하실 수 있는 네. 시간이 있습니다. 첫 질문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님 공약을 저희가 한번 봤더니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역세권 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는데 지금 용적률 얘기 많이 하셨어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얼마 더 추가로 허용되는지 아십니까? 주도권 넘겨주시는 겁니다. 질문하신 겁니까? 그건 좀 이따 더 물어볼게요. 30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몇 프로 되냐? 20%입니다. 20%밖에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용적률을 늘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하여튼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하나 듣고 싶고요. 저는 끊임없이 보면 이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겠다. 주민들한테 정부가 직접 돈 대주는 경우, 예. 돈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 말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한번 그 얘기도 한번 해봐 주시죠. 2가지 답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예, 예. 1분 30초 답변하십시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비 촉진지구 자체로는 용적률이 몇 %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것은 전체 지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안에 역세권이 있게 되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국토교통부 공문 답변 2번에 주민들이 물어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으로 지정하게 되면 500%, 700%까지 갈 수 있는데 계산역, 임학역은 계양산 기슭까지 전부 역세권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양산 기슭 쪽에는 저층 지하, 그 다음 역 쪽 가까운 곳과 그 밑에는 보다 고층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이 입지에 이런 면적의 땅을 개발하라 그런다면 과연 지금처럼 개발해 놓겠습니까? 방치해 놓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다른 어떤 지역, 청라 지역 못지않은 새로운 미니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방법을 국토교통부와의 공식 질의 회신, 주민들과의 간담회,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 토론을 통해서 착착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정부가 주느냐 그러는데 맞습니다. 사업성을 확보해가지고 네. 주민들이 비용으로 하는 거고요. 오히려 주민들이 기부 체납해야 됩니다. 대신 도로는 모두가 쓰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재정 답변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고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하겠다가 공약이었고요. 역세권 얘기는 지금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제가 공약한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게 재정비 촉진지구로는 실질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법에 따라서 하는 게 이제 용적률 확보나 이런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재정 얘기로 자꾸 돌아가서 아쉽긴 합니다만 후보님은 주로 국민들한테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신혼부부나 이런 지원, 또 나경원 후보가 출산하면 1억 1,700만 원 지원하겠다 했더니 그때 그걸 비판하셨거든요. 네. 대선 경선 때.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재정 지원을 유난히 강조하세요. 이거 저는 약간 모순적인 태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하시죠. 질문 넘겨주신 거죠? 1분 30초 답변 듣겠습니다. 그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 역세권은 별개의 제도고 중복 적용된다.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금을 주는 거 또는 제도를 주는 거 여러 가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줘야죠. 그래서 저는 정부의 재정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인프라, 두 번째는 교육, 그다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말 자기 자력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이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것들이 어떤 재원으로 어떠한 성과가 나오고 그게 열심히 일하고 정말 우리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효과로 나오는지에 대한 것 없이 선거 때만 되면 뭐 툭하면 25만 원, 툭하면 뭐 100만 원 이렇게 뿌리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는 비판을 위한 토론을 하는 것이지 저도 여력만 된다면 현금 지급도 많이 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경제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고 가장 형평성 있게 쓰고 그 돈이 투여된 결과 우리 사회의 생산성이 올라감으로써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되는 그러한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재정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도 시간을 잘 지켜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두 분이 서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은 끝났고 마무리 발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1분 30초씩 시간 드릴 테니까요. 앞서 못하신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나 또 다른 이야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1분 30초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질문은 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주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개항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가 대선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비판 좋습니다. 반성해야 될 거 많죠. 하지만 임기 3년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 3년도 길다. 빨리 탄핵으로 끌어내리자. 이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는 더 오릅니다. 이번 총선은 정부 견제도 해야 되지만 정부는 정신 차리도록 하되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산적한 국내의 문제를 국민이 뽑아놓은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개항은 지난 25년간 정체되어 있는 개항 발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발동을 걸어야 됩니다. 저 원희룡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토론을 지켜보셨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한 모든 공약도 대부분 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험과 앞으로 국토교통부와의 협력,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지 않고는 실현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경험을 살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선거 때 말로만 하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예. 자, 원희룡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개항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개항 지역을 대표해서 대통령의 국정을 감시하고 입법을 하고 국가의 살림을 챙기는 바로 그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심판해야 합니다. 5년 지나도록 이 상태를 방치하면 저는 나라가 거덜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양구에는 구청장이 있습니다. 인천시 살림은 인천시장이 합니다. 나라 살림이 잘 돼야 계양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지금 이 정권이 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모든 영역을 다 망쳤습니다. 더 못 망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원희룡 후보 같은 분이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시면 개인으로서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힘이 힘을 갖게 됩니다. 즉, 이 현 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개항이 곧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돼야 개항도 잘 됩니다. 개항이 잘 사는 것이 곧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서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이기는 선거라야 합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걸 꼭 보여줘야 합니다. 주인 노릇을 하는 엄한 주인이 돼서 함부로 주인을 업신여기지 못하고 주인 머리 위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토론회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안내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직접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4월 5일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어디서나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지참하시면 되겠고요.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는 분들은 중앙선관위 인터넷 사이트에 지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가 제작 방송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을 후보자 토론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열띤 토론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챙기시면서 선전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